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우리 토의하기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의하기를 영상 강의로 진행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품사를 어려워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는 품사 오답을 주로 하고요. 요건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이 영상 강의를 잘 들으면서 여러분 필기 잘 하시고요. 답도 꼼꼼히 채워 넣으시길 바라요. 제가 좀 속도를 빨리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기를 못한 게 있을 때는 잠깐 멈춰두고 다시 필기한 다음에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의란 뭡니까? 바로 공동의 문제에 대해서 최선의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협력적인 말하기 방식이에요. 그래서 공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협력적으로 말하는 방식을 우리는 토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언제 토의를 할까요? 그러니까 공동의 문제가 있을 때 토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공동의 문제가 있다면 무조건 토의를 할 수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상황, 즉 여건이 돼야지 토의를 할 수 있겠는데 바로 이런 조건이 성립되면 토의를 할 수 있겠어요. 먼저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서 사람들의 의견이 엇갈려서 의견 조정이 필요한 주제가 있을 때 우리는 토의를 하게 되고요. 토의의 시기, 그리고 상황이 맞아야지 또 토의를 할 수 있겠죠. 또한 관심을 끌 수 있는 여러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여야 토의 참가자가 있을 거예요. 또 문제 해결 방안이 실천 가능해야지 토의를 주최할 수 있을 거예요. 개최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요건 요 뒤에 교과서에 다 적혀 있어요. 여러분 교재. 하지만 한 번 더 적으시면 내용을 숙지하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토의가 언제 필요하다고요? 공동의 문제는 혼자 해결할 수 없으므로 여럿이 의견을 내어놓아서 좀 더 합리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고요. 그럼 이 토의는 어떻게 진행되냐? 토의 과정. 먼저 주제를 정해야 되겠죠. 이 주제는 공동의 관심사이면서 공동의 문제일 때 토의 주제로 정해지겠네요. 토의 주제를 정했다면 토의를 준비해야 될 거예요. 토의를 준비할 때 먼저 어떤 토의 방식을 택할 것인가. 이 교과서에서는 원탁 토의 방식을 택했죠. 왜냐하면 원탁 토의가 여러 사람이 아주 균등한 입장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토의 방식은 이 교과서에서는 원탁 토의로 정했고요. 토의 참여자의 역할을 정해야 할 건데 여기서 역할이란 토의 참여자와 사회자를 말할 거예요. 이 역할을 정했다면 각자 자료를 준비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자료를 준비하면서 자신의 의견도 정해야 되고 그 의견에 대한 근거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토의 참여자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지 한번 봅시다. 토의 참가자들은 만약에 토의 참여자, 토의자다 라고 할 때는 먼저 자료를 수집하고 자신의 의견도 정리해야 되고 근거도 마련해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근거를 마련하려면 자료를 수집해야 되겠네요. 자료를 수집해서 근거를 제시해야 되겠죠. 근거를 제시해야만 자신의 의견에 뭘 획득해요? 타당성과 신뢰성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토의를 할 때는 토의 절차를 미리 알아두고 가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경청하면서 예의를 갖춰야 될 거예요. 그리고 토의 진행자를 다른 말로 사회자라고 하도 하죠. 토의 사회자는 토의 주제와 절차를 먼저 토의가 시작되었을 때 안내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토의 참가자가 한 내용을 요약하고 종합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의 진행자는 토의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토의 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참가자에게 공평한 발언 기회를 주어서 이 토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낼 수 있도록 해야 될 거예요.
또 혹시 참가자들이 대립했어요. 혹시 갈등이 일어나면 그 갈등도 조정하는 게 토의 진행자, 사회자의 역할이 되겠죠. 또한 토의를 할 때는 비언어적, 준언어적 표현을 적절히 사용해서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기 방식은 세 가지가 있죠. 첫째, 언어적 표현. 언어적 표현은 음성 언어를 말합니다. 그 다음, 준언어적 표현은 음성 언어인데, 말소리의 크기나, 그 다음에 억양, 높낮이 이런 것을 우리는 준언어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럼 비언어적 표현은 뭐냐? 언어는 아닌데 의사소통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표정이나 몸짓, 뭐 고개를 끄덕인다든가 손을 든다든가 이런 것을 우리는 비언어적, 언어가 아닌 의사소통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하기 방식 세 가지도 알아둬야 되고요. 자, 우리 토의 과정 먼저 주제를 정했어요. 그러면 준비를 해요. 토의 참여자랑 그다음에 뭐 사회자 역할 정한 다음에 자신이 준비해야 할 걸 준비했죠. 그러면 토의를 해요. 토의를 하고 나서는 토의 내용을 정리해야 되겠죠. 현황은 뭐예요? 우리 주어진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문제점은 뭐고 그 문제가 생긴 원인은 뭐고 그래서 해결 방안은 뭐더라. 이렇게 토의한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으로 토의가 끝나게 되죠. 자, 다음으로 토의 방식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토의 방식은 원탁 토의가 있어요. 원탁 토의는 4명에서 10명의 참가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자, 포럼은 뭐냐? 주제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이 청중에게 발표하는 말하기 방식이고요. 이 발표가 끝나면 청중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 그런 토의 방식을 포럼이라고 하고요. 심포지엄은 주제에 대해서 발표자가 강연하는 형식으로 발표를 하고 질의응답, 즉 청중의 질문에 대해 대답하는 방식으로 토의가 이어지는 것을 심포지엄이라고 하고요. 포럼 같은 경우는 주로 학술적 문제를 주제로 삼습니다. 패널 토의는 뭐냐? 패널이 바로 패널이 뭐냐? 토의에 관심이 많거나 그 토의 주제에 대해서 지식이 많은 사람이 패널로 초대되어서 의견을 교환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 토의로 진행되는 게 패널 토의입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에서는 원탁 토의 방식으로 토의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이 교과서에서는 중학생들이 이 학급에서 혹은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혼자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공동으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토의를 하는데 그 토의의 주제는 뭐냐? 학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그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야 하는데 어떻게 줄여야 할까라는 주제로 토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토의의 현황은 뭐냐?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많이 배출되는 상황이죠. 문제점.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많이 발생되면 비용 부담이 많아지겠고 환경도 훼손할 거예요. 그래서 해결 방안을 찾는 거죠. 그러면 원인은 뭘까요? 다양한 원인이 나왔어요. 그러면 해결 방안은 뭐예요? 그 원인을 뒤집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교과서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교재 첫 페이지예요. 자, 여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혼민인의 반과 정우민의 반에서 겨울방학에 어떤 체험 활동을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토의를 하고 있는데 혼민인의 반은 여기 한 명만 얘기하고 있어요. 전시회에 가서 그림을 보다 다들 중요하지? 다른 의견 없는 걸로 할게 라고 하면서 혼자 의견을 말하고 혼자 결정했습니다. 이건 바람직한 토의의 방식이 아니죠. 반면에 정우민의 반응은 너희들 생각 자유롭게 말아봐. 나는 찬성이고 생태공원에 가는 건 어때? 그건 뭔데? 라고 하면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있어요. 따라서 혼민인의 반과 정우민의 반은 각각 문제 해결 방식이 달라요. 혼민인의 반응은 혼자서 의견을 제시하고
결정도 혼자 해요. 반면에 정은인에 반은 친구들 여럿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반의 문제 해결 과정이 더 적절해요? 당연히 정의민의 반이 적절하겠죠. 왜냐하면 여럿이 의견을 제시하면 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제 말이 빠르니까 잠깐 멈추시고 이걸 적은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되고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봅시다. 자, 우리가 토의를 진행하는 과정 위에서 잠깐 했어요. 토의 순서죠. 먼저 주제를 정하고 그 다음에 토의를 준비해요. 그 다음에 토의를 하고 토의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이 쭉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학급에서 어떤 문제, 그죠? 이 학급에서 혹은 이 학교에서 어떤 학생들이 문제를 보았을 거예요. 문제 상황을 발견해서 그 문제 상황을 혼자 해결하기 힘드니까 이제 토의를 열어서 더 적절한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찾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토의 내용을 정리하겠죠. 그 순서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토의에 대해서 학습해보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토의 주제 정하기가 바로 토의 순서에서 가장 첫 번째입니다. 토의 주제를 정할 건데 토의 주제는 어떤 일정한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첫째 뭐라고요? 공동의 문제여야 한다. 둘째, 의견이 엇갈려서 의견 조정이 필요한 주제여야 한다. 또 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 주제여야 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학교 식당에서 급식을 먹고 나오던 용욱이와 친구들은 음식물 쓰레기로 가득 찬 음식물 쓰레기통을 보게 됐다. 쓰레기의 양을 보고 놀란 용욱이와 친구들은 급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문제에 관심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 자, 용욱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 양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네. 그러게 말이야. 정말 심각하네. 그대로 보고 있을 수도 없고 혼자서는 해결하기 힘드니 토의를 하겠네요. 우리 학교 급식 시간에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토의를 한번 해볼까? 그렇게 하면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네요. 좋은 생각이야 라고 하면서 토의의 주제를 정했습니다. 토의의 주제는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것은 바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였습니다. 토의의 주제는 반드시 이렇게 의문문의 형식이어야 합니다. 자, 그럼 문제 3번의 답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친구들이 함께 토의하려는 까닭은 무엇이에요? 바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죠. 여기서의 공동의 문제는 뭐예요? 음식물 쓰레기가 과다하게 많이 배출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협력하여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토의를 하자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주제는 정했어요. 주제가 뭐라고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면 어떻게 할까라는 주제였죠. 용욱이와 친구들이 무엇을 토의하려고 말해요? 바로 급식 시간에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토의하고자 하죠. 자, 이제 주제를 정했으니 토의를 준비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용욱이와 친구들은 토의를 준비하며 필요한 내용을 이렇게 기록해 보았습니다. 먼저 토의 계획서를 써봤네요. 자, 토의 계획서의 첫째, 토의 방식을 정리다. 어떻게 정리나 볼까요? 우리 5명이 주제에 관해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어떤 토의를 할 거예요? 원탁 토의, 자유롭게 의견 교환이 가능한 게 바로 원탁 토의이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토의에서 맡을 역할을 정해야 돼. 이것이 바로 준비하기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이죠. 첫 번째, 토의 방식을 원탁 토의로 정했고요. 두 번째, 역할을 정하는데 사회자, 토의 참가자, 즉 토의자 어떻게 정할까요? 자, 사회자는 용기로 결정했으면 나머지 사람들이 토의 참가자, 토의자들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준비해야 할 것은 의견을 마련해야 되네요. 의견을 마련하려면 자료를 조사해야 될 거예요. 자료를 조사해서 의견과 근거를 마련해야 해요. 그래야지 자신의 주장이, 자신의 의견이 타당성을 확보하고 신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의견을 제시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현재 상황과 문제적 원인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각자 편한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면 될 거예요. 인터넷 자료를 찾든 책을 찾든 아니면 다른 사례를 찾든 아니면 전문가의 의견을 보든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토의에 들어가면 되는데 그 전에 앞서 토의에서 지켜야 할 규칙이 나오네요. 토의에서 지켜야 할 규칙,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끼어들면 안 되죠. 이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기 때문이고요. 주제와 상관없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주제와 상관이 없는 말을 하기 시작하면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겠죠. 이거는 예의에 어긋나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려면 이 근거 자료를 수집해야 할 거다. 자, 그럼 문제로 들어가네요. 토의에서 역할을 나누고 규칙을 지켜야 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적어보자 라고 했어요. 자, 토의는 문제 해결이 목적이죠. 따라서 제한된 시간 안에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 하기 때문에 자, 역할을 나누고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의견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자료조사가 필요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바로 토의 전에 자료를 조사하면 자기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로 활용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상대방을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료 조사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 자료는 의견을 뒷받침하기에 적절한 자료여야 하겠죠. 그리고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돼요. 자, 이제 토의하기에 들어갑니다. 토의하기. 그러면 토의를 할 때 참가자들이 지켜야 할 태도와 역할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자면, 자, 토의 참가자는 자신의 주장을 근거를 들어서 말해야 돼요. 그래야 자신의 주장이 신뢰성을 얻을 수 있고, 그 자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고 말했고요. 또 진행자는 회의의 시작, 토의의 시작을 알고 진행 순서를 알려야 되고 그 참가자들에게 적절하게 발언 기회를 평등하게, 균등하게 줘야 한다고 말했고요. 또 갈등이 발생했을 땐 그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토대로 우리 토의하는 내용이 들어가 보는데, 이 토의는 어떤 토의 방식이라며? 원탑 토의 방식이에요. 왜요?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죠. 이 외에 심포지엄, 패널 토의, 포럼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포지엄이나 포럼, 패널 토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참가자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나 혹은 전문가여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토의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토의의 사회자는 바로 용기였네요. 자, 우리가 본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토의에서는 항상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와요. 첫째는 참가자의 말하기 방식, 준언어적 표현을 쓰냐, 비언어적 표현을 쓰냐, 그 다음에 누구의 의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반응하냐, 이게 가장 많이 시험에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참가자의 주장은 뭐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 근거는 타당하냐, 즉 적절하냐 이것을 묻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어떤 참가자가 어떤 참가자의 의견을 반박했다면 그것은 타당한 것이냐, 타당하지 않은 것이냐, 이것을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겁니다. 자, 그럼 읽어볼게요. 용욱이와 친구들은 준비를 마치고 토요를 시작했습니다. 용욱이가 사회자니까 이제 회의 시작을 알리겠죠. 지금부터 우리 학교 급식 시간에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이 바로 뭐예요? 토의의 주제. 우리 학교 급식 시간에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면 어떻게 할까? 뭐예요? 의문문의 형식이죠. 의문문의 형식이어야 합니다. 토의의 주제는 반드시 를 주제로 토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자의 역할 뭘 했어요? 토의를 주제를 안내하면서 토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의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자의 역할 두 번째는요. 토의의 순서를 안내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 학교에서 발생하는 급식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 현황을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이에 따른 문제점 알아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인 살펴봐야 되겠고 해결. 이게 토의 순서죠. 목적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니까요. 발생 현황, 문제점, 원인, 해결 방안을 순서대로 제시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음식물 쓰레기 발생 현황과 이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토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의를 진행하면서 누군가에게 발언을 말할 기회를 주었네요. 자, 여기서 참가자의 역할 중요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회자, 진행자는 토의 시작을 알리면서 동시에 주제를 알렸고요. 그 다음에 토의 순서를 알렸고요. 그 다음에 발언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게 다 누구의 역할이에요? 사회자의 역할인 거죠. 사회자의 역할. 자, 그랬더니 연재가 먼저 발언하네요. 참가자 연재. 우리 학교의 급식, 음식, 쓰레기 현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자, 순서에 따라 발언하고 있어요. 먼저 문제의 현황을 말해야 되겠죠. 아니, 문제의 현황. 맞네요. 발생 현황. 매우 심각하다. 문제가 있다고 말해요. 학교 영양사 선생님께 받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 학교 급식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량은 2014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생 한 사람이 매년 25에서 30kg의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것과 같다고 하니 참으로 엄청난 양이죠. 그래서 연재는 신뢰할 만한 통계 자료를 근거로 음식물 쓰레기 발생 현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주장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 연재가 내놓은 근거 자료는 타당한가요? 맞죠. 신뢰가 가죠. 왜냐하면 학교 영양사 선생님이 제시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통계 자료를 보니까 2014년에는 22.3톤인데 2016년에는 23.9톤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라고 말했으니까 음식물 쓰레기 발생 현황이 매우 심각하구나 알 수 있네요. 그랬더니 김인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어떤 표현이에요? 고개를 끄덕이는 겁니까? 비언어적 표현이네요. 그러니까 말이 아닌 표정이나 몸짓으로 말하는 것 비언어적 표현이에요. 이건 어떤 감정을 표시한 거예요? 예, 앞에서 말한 연재의가 의견에 공감한다는 끄덕임이겠죠. 맞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이처럼 음식물 쓰레기가 늘어나면서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도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규빈이는 음식물 쓰레기 양이 증가하여서 비용 문제가 커지는 것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규빈이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땡땡 신문 기사에 따르면 최근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1kg당 90원에서 125원으로 상승했어. 그러니까 비용 문제가 더 심각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음식물 쓰레기 양과 처리 비용이 모두 증가했어. 그러니까
처리 비용이 증가한 것도 문제고, 그 처리 비용이 증가하니까 음식물 쓰레기 양이 증가할수록 비용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학교에 큰 부담이 되는 게 문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규빈이의 의견은 뭐예요? 자, 음식물 쓰레기가 증가해서 비용 문제가 심각하다. 이것이 문제인데 그 의견, 비용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신문 기사의 자료를 인용했죠. 신문 기사의 자료는 믿을만 하니까 신뢰성을 두고 있네요. 자, 그랬더니 연우가 저는 비용보다 환경오염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교빈이는 음식물 쓰레기 양이 증가하는 것은 비용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라고 했더니 연우는 환경오염이 더 심각해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썩으면 악취가 발생하고 해충과 세균이 번식해서 학교 주변의 환경을 더 더럽히기 때문이에요 라고 주장에 대한 근거를 밝혔나요. 자, 연우는 자신의 생각을 근거로 밝혔고, 유빈이는 신문 기사의 자료를 인용했으니까 유빈이의 주장이 훨씬 더 신뢰성을 얻고 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랬더니 용희 사회자가 지금까지 우리 학교의 급식 음식물 쓰레기가 매년 증가하는 현황을 살펴보았고, 그래서 한 말을 뭐하고 있어요? 요약해주고 있네요. 이에 따른 문제점 두 가지 나왔죠. 쓰레기 처리 비용이 증가한다. 환경오염이 발생한다. 모두 요약하면서 내용을 중간 정리했습니다. 이것이 사회자의 역할이죠. 그러면서 이번에는 학교 급식에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는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토의를 진행하고 있는 사회자의 역할, 누가 먼저 발언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연재가 손을 들며 무슨 표현이에요? 비언어적 표현, 몸짓이니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영양사 선생님과 면담해서 학생들이 음식을 버리는 까닭을 알아봤어요. 선생님께서는 음식물 쓰레기 점검표를 보여주시면서 현재 우리 학교 급식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의 대부분은 채소류이고 육류는 거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은 학생들이 육류를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 뭐 살피고 있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 양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연재는 그 원인이 영양사 선생님의 말에 따르면 학생들이 육류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네요. 영양사 선생님의 말씀이 연재의 근거, 연재 주장의 근거가 되는 거네요. 그럼 연재 주장은 뭐예요? 자,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육류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음식물 쓰레기 점검표, 영양사 선생님이 보여준 거죠. 를 제시했는데 점검표를 보니까 다 쓰레기 종류가 뭐예요? 채소류네요. 채소류고 음식물 쓰레기의 대부분이 채소류예요. 그래서 학생들의 육류, 즉 편식을 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는 다 채소류야 라고 말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증가하는 원인은 학생들의 편식 때문이야 라고 말했는데, 이 연재의 의견은 타당할까요? 만약에 타당하다고 본다면 육식 위주의 식습관 때문에 채소를 먹지 않아 채소류만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된다 라고 하니까 맞는 의견이 될 텐데, 만약에 연재 의견이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음식물의 종류는 육류와 채소류만 있나요? 그 외에도 어패류, 난류, 곡류 등 다양해요. 그런데 육류 위주의 식습관이 쓰레기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억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한 육류를 좋아한다고 나머지 음식류를 다 버린다고 보는 것도 억지.
그래서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 두 손을 양옆으로 벌리고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으니까 비언어적 표현을 쓴 거고요. 자,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상대 의견에 동의하지 않음을 표현하는 건데, 이렇게 반감을 표시하면서 다른 의견을 내는데요. 좋아하지도 않는 음식을 억지로 먹어야 한다니요? 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이 지혜는 누구의 의견에, 이 연재의 의견에 찬성하지 않아. 라는 표정과 말을 하고, 자신의 의견을 내놨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이 문제에 우리는 학생들이 좋아하지 않는 음식으로 식단을 짜는데 있는 게 아닐까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쓰레기 양이 많이 배출되는 원인이 두 가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들의 편식이 원인이다. 두 번째는 학생들이 좋아하지 않는 음식으로 식단을 짜기 때문이다. 라고 두 가지 의견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좋아하는 음식은 다 먹게 됩니다. 라고 했네요. 그랬더니 연우가 저는 배식도 원인이라고 봅니다. 어떤 배식을 말할까요? 자, 우리 학교는 현재 김치만 학생들이 직접 담는 자율 배식을 하고 있고 나머지 반찬은 나눠주는 대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음식을 받으니 그만큼 남기거나 버리는 양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가 증가하는 원인에 대해서 세 가지 나왔어요. 첫째는 학생들의 편식, 두 번째는 좋아하지 않는 음식의 식단, 세 번째는 배식이라고 나오는데 그 배식은 김치만 자율 배식하고 나머지는 주는 대로 받기 때문이다 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용우 사회자가 이렇게 말하며 지금까지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다양한 의견 세 가지 나왔어요. 편식 때문이다. 식단 때문이다. 배식 때문이다. 세 가지 나왔습니다. 학생들의 식습관, 식단, 배식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그것이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용우리 사회자님 앞에 내용을 요약해주고 정리해주고 있네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해결 방법에 대해 논의해 봅시다. 토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의역. 그랬더니 연재가 뭘 얘기하겠어요? 해결 방법. 저는 편식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식습관 개선을 해결 방안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스스로 식습관 일지를 작성하고 자신의 태도를 돌아볼 것을 제안합니다. 편식이 쓰레기 배출의 가장 큰 원인이다. 그러니까 식습관 일지를 작성하고 자신의 태도, 즉 편식을 고치는 태도를 가질 것을 권해라고 했어요. 급식에서 자신이 먹은 것과 먹지 않고 버린 것을 날마다 기록하다 보면 자신의 식습관을 돌아볼 수 있고 잘못된 점은 스스로 고치려 할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형성되면 점차 음식물 쓰레기 양도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자는 식습관 일지를 작성하다 보면 자신의 식습관을 돌아보고 잘못된 점을 고쳐 그렇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가 줄 것이다. 이것은 해결 방안으로 인한 기대 효과, 기대 효과 두 가지. 자, 잘못된 식습관을 고칠 수 있고 음식물 쓰레기도 줄일 수 있다라고 말한 거죠. 자, 이 부분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뭐예요? 식습관 일지를 작성하자가 연재 의견인데 그 근거는 뭐예요? 그 식습관 일지를 작성하다 보면 자신의 태도를 돌아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인한 기대 효과. 뭐라고요? 첫째, 이 편식, 잘못된 식습관을 개선할 수 있고 쓰레기 양도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연재가 내놓은 이 해결 방안은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었는데요. 다음 봅시다. 이게 바로 뭡니까?
식습관 일지나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된다고 문제가 의견을 내놓았고요. 그랬더니 용 사회자가 연재 학생은 개인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말씀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다른 내용을 정리한 사회자의 역할 확인할 수 있고 학교 차원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해결 방안 없을까요? 역시 사회자가 토의의 흐름과 방향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연우가 사회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내놓겠네요. 자, 인터넷으로 땡땡 중학교의 사례를 살펴보았는데 자율배식의 종류를 늘린 이유로 음식물 쓰레기 양과 처리비용이 모두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요? 연우의 의견은 우리도 자율배식의 종류를 늘리자. 왜냐하면 땡땡 중학교에서는 자율배식의 종류를 늘렸더니 음식물 쓰레기의 양이 줄었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례를 들어서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우리 학교도 김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음식을 자율적으로 배식한다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연우의 의견은 자율배식을 늘리자 라고 이야기한 거네요. 그랬더니 교수가 저도 연우 학생의 의견에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반박하겠네요. 식단 전부를 자율배식으로 한다면 음식을 굽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자율배식에 대한 문제죠. 또 학생들이 직접 뜨거운 음식을 굽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게다가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선택하게 되면 오히려 편식 습관을 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연우가 무슨 의견을 내놨어요? 자율배식의 종류를 늘리자라고 했더니 비니가 반박하면서 세 가지 근거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배식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두 번째 근거는 음식물을 굽다가 사고가 날 수 있다. 세 번째 근거는 편식 습관을 오히려 키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연우가 그런 문제가 있었군요. 라면서 뭐예요? 규빈이의 반박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율배식의 종류는 지금보다 한두 가지 정도로만 늘리고 나머지는 음식을 받을 때 자신이 먹을 만큼의 양을 요구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며 그래서 이 연우는 규빈이의 의견을 수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조정하는 태도를 바람직한 태도를 보이고 있네요. 왜냐하면 규빈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게 아주 중요하네요. 자, 바람직한 토의의 방식이죠. 이게 바로 토의의 효과예요. 여러 사람의 의견을 절충하여 보다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랬더니 용우가 두 학생은 학교에서 자율배식의 종류를 늘려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견을 주셨으며 또 의견을 정리했어요. 사회자로서 또 다른 해결 방안은 없을까요? 그러면서 토의의 흐름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지혜가 자 그러면 여기서 중간 점검 개인적으로 해결할 것은 뭐예요? 첫 번째 식습관 일지를 작성한다. 누가 말했나요? 연재가 말했고요. 두 번째 연우가 인터넷으로 땡땡 중학교의 사례를 보니까 자율배식의 종류를 늘리면 음식을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 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교수님가 반대 의견을 내놓자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연우가 자신의 의견을 조정해서 배식의 종류는 한두 가지만 늘리고 나머지는 먹을 만큼의 양을 요구하면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학교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회자가 또 다른 해결 방안을 묻자 지혜가 대답합니다. 땡땡 뉴스에서 보니 공공기관에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 행사를 열어서 성공적인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이와 같은 행사를 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그렇죠? 그러니까 지혜의 의견은 음식물 쓰레기 홍보 행사를 하자라는 것이었죠. 그 근거는 뉴스에서 보니 성공적인 결과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규빈이가 저는 학생들 스스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참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학교에서 식단 공모전을 열었으면 합니다. 학생들이 직접 식단을 구성하다 보면 좋은 효과가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데 중간에 말이 끊겼네요. 자, 여기 가기 전에 지혜가 내놓은 의견은 음식물 쓰레기 홍보 행사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공공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회적 차원의 해결 방안이 되겠고요. 자, 규빈이가 다시 식단 공모전을 열면 학생들이, 그죠? 자신이 원하는 식단을 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중간에 지혜가 끼어들며 뭐라고요? 말하는 중간에 끼어들어 목소리를 높이며 목소리를 높인다는 것은 무슨 표현 방식? 준언어적 표현 방식이다. 준언어적 표현, 그죠? 목소리, 소리를 키운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해서 준언어적 표현을 사용했는데 중간에 끼어든 건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에요.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태도죠. 자, 목소리를 높였다. 뭐라고요? 의견을 강조하려는 준언어적 표현이다. 그리고 항상 나오는 거예요. 자, 전문가도 아닌 우리가 식단을 어떻게 짜나요? 라고 하면서 앞에서 말한 규빈이의 의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규빈이가 영양사 선생님처럼 식단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가정 시간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문제 제기에 대해서 뭐 했어요? 반박했어요. 자, 그러니까 훌륭한 식단은 아니지만 가정 시간에 우리 식단 짜기를 배웠으니까 어느 정도는 학생들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혜의 의견에 대해서 반박했습니다. 그랬더니 자, 그리고 우리가 짠 식단이 실제로 급식에 반영된다면 학생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음식물 함부로 버리지 않을 거니까 식단 공모전을 통해서 학생들이 직접 식단을 짜면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뭐라고요? 학생들이 책임감을 느껴서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들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 부분에서 중요하네요. 규빈이가 식단 공모전을 열자라고 했던 지혜가 예의 없게 목소리를 높이는 준언어적 표현을 사용해서 전문가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식단을 짜요? 라고 반박하니까 자, 문제를 제기하니까 다시 또 규빈이가 반박하면서 우리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요국 사회자가 이런 말을 하네요. 지금까지 다양한 해결 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개인 차원에서는 식습관 일지 쓰기, 학교 차원에서는 자율 대신 늘리기, 학교 행사하기, 식단 공모전을 열자는 의견이 나왔고요. 또한 자율 대식을 늘리는 것과 공모전도 좀 더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하나의 의견, 사회적 차원의 해결 방안 뭐냐? 음식물 쓰레기 홍보 행사를 공공기관에서 열자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다양한 내용의 다양한 해결 방안에 들어가고 자, 이렇게 사회자는 지금까지 나온 해결 방안을 요약하고 있어요. 자, 오늘 논의한 사항은 우리가 이 회의를 마칠 건가 봐요. 모두 정리하여 학생회 대의원에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의를 모두 마칩니다. 그래서 토의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회의한 내용을 학생회 대의원에 제출하겠다고 전달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토의한 내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네요. 자, 이 내용은 뭐예요? 아까 신문 기사에 따르면 음식물 처리 비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했죠? 그것의 실제 기사 내용입니다. 자, 지금까지 토의 내용을 다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토의 참가자 간의 의견 교정한 거 뭐가 있었어요?
자, 연우가 모든 음식을 자율적으로 배식하자라고 했더니 교빈이가 자율배식의 종류를 늘리는 것은 되냐하는데 모든 음식으로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무슨 문제가 있대요?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고 배식 시간이 길어지고 오히려 편식을 부정한다고 했죠. 그랬더니 그러니까 연우의 의견에 대해서 규빈이가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연우가 자율배식의 종류는 몇 가지만 늘리면 음식을 받을 때 적정량을 받도록 하자. 이건 뭐죠? 이 규빈이 의견을 수용하여서 자신의 의견을 조정한다. 왜? 이 규빈이 의견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겠죠. 자, 다음 내용 이거 중요하고요. 이 토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현황 뭡니까? 우리 학교 급식 음식물 쓰레기 양이 매우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많이 들고요. 또 하나는 환경 오염을 발생한다. 라고 했고, 이 두 가지 문제점. 그래서 원인은 뭐래요? 음식물 쓰레기가 증가하는 원인은 세 가지 나오는데요. 첫째는 학생들이 육류 위주로 음식을 먹는 게 쓰레기 양이 많은 이유다. 두 번째는 학생이 좋아하지 않는 식단 구성이 문제이다. 세 번째는 자율 배식이 없는 게 문제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뭐예요? 학생들의 편식이 문제라고 했죠. 이건 편식, 그 다음에 좋아하지 않는 식단에서 자율배식이 없는 것. 그럼 어떻게 돼요? 첫째, 편식을 줄이려면 식단 일지를 써야겠죠. 일에 대한 해결 방안은 둘째, 학생들의 좋아하지 않는 식단 구성이 문제다. 그러면 식단 공모전을 개최하여서 학생들이 좋아하는 식단으로 짜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말했고, 세 번째 문제가 자율배식이 없는 게 문제니까 자율배식을 확대하는 거죠. 자, 그 밖에도 뭐가 있었어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 인사를 하자. 자, 이런 해결 방안이 나왔어요. 그러면 식습관 일지를 작성하는 건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식단 공모전도 개인과 학교가 협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자율배식 종류를 늘리자 이건 학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음식물 쓰레기 홍보 행사를 하자 이거는 사회적 차원,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니까요.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었습니다. 자, 다음에 정리해 볼 것은 토익 참가자들이 내놓은 자료를 정리해 보는 거예요. 먼저 자, 연재는 통계자료를 근거로 들었어요. 이 통계자료의 출처는 학교 영양사 선생님이었죠. 음식물 쓰레기 점검표도 영양사 선생님이었죠. 자, 그러면 이 근거를 어떻게 활용했나요? 첫째, 통계자료를 가지고 우리 학교 급식 음식물 쓰레기 양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상황의 심각성을 드러냈어요.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점검표를 어떻게 활용했나요? 문제 상황의 원인이 학생들의 편식에 있음을 주장하는데 활용했죠. 자, 다음 활용자를 볼까요? 교수님은 신문기사를 근거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땡땡 신문서. 이 신문기사를 어떻게 활용했나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그래서 문제가 된다. 증가하고 있어서 문제가 심각함을 주장하는 근거로 활용했죠. 다음 연우는 땡땡 중학교 누리기 통계 자료인가요? 어디 자료예요? 인터넷 자료 누리집이니까
어떻게 활용했어요? 다른 중학교의 사례를 들어 자율 배식으로 음식물 쓰레기 양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데 활용했죠. 자, 그 다음 지혜는요. 뉴스 영상을 근거 자료로 제시했네요. 땡땡 뉴스에서 뭐라고 말했대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 행사를 문제 해결의 사례로 들어서 학교 차원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학교에서 뭐라고요? 홍보 행사를 해달라. 혹은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본문에서는 공공기관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학교 차원이라고 하지 말고요. 사회적 차원이라고 합시다. 자, 이것은 학교에서 할 수도 있고 그 공공기관에서도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10번 문제 볼까요? 다음 내용을 보고 토의에서 필요한 태도를 마련해 봅시다. 라고 했어요. 교빈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습니다. 이처럼 음식물 쓰레기가 늘어나면서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도 커지고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비언어적 표현이죠. 몸짓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지혜, 말하는 중간에 끼어들어 목소리를 높이며 준언어적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전문가도 아닌 우리가 식단을 어떻게 짜나요? 그래서 비언어적 표현과 준언어적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전달하고자 하는 말을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언어적 표현을 조금 더 강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문제가 뭘까요? 토의에서 필요한 태도를 써보라고 했네요. 두 학생이 밑줄 친 부분과 같은 표현을 사용한 사자이든 그건 뭐예요? 비언어적, 준언어적, 비언어적, 준언어적, 언어적 표현 중에서 언어적 표현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다음 문제 나올 거예요. 두 학생의 태도 가운데 어떤 태도가 바람직하지 않은지 말해보래요. 그러면 지의 태도가 바람직하지 않죠. 왜? 다른 사람이 말하는 순간에 끼어들어서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았기 때문일 거예요. 제가 이렇게 빠르게 써봤습니다. 지혜가 상대가 말하는 중간에 끼어들어서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상대를 존중하거나 배려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위 활동을 바탕으로 토의할 때 필요한 태도가 뭐냐?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겠죠.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하고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는 태도로 예의를 지켜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어떤 의견이 적절하고 적절하지 않은지는 그 근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3번 볼까요? 이 토의를 보고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서 정말 뭐 개인적으로 느낀 거 이런 거 말고요. 이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좋은 점, 나쁜 점을 쓰란 얘기예요. 그래서 토의의 주제는 공동의 문제여야 한다. 이게 바로 토의의 주제가 갖춰야 할 요건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토의할 때는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해야 하고요.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게 제시되어야 그 중에서 이제 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토의의 의의와 효과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문제 나와요. 첫째, 토의 과정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세를 배울 수 있다. 두 번째,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를 수가 있다. 셋째,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협의에 가는 과정을 배울 수 있겠죠. 또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태도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니까 토의의 방식 네 가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이 토의, 교과서에 나온 토의는 문학토의입니다. 왜냐하면, 대등한 관계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기 때문이었고요. 자, 포럼이라는 것은 어떤 주제에 대한 전문가가 청중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발표한 다음에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식의 토의를 포럼이라고 하고요. 심포지엄은 몇 명의 발표자가 특정한 주제에 대해 강연식으로 발표하는데 청중과 질의응답을 합니다. 이것은 보통 학술회에서 많이 쓰인다고 했고요. 패널 토의는 어떤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토의 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거나 전문 지식이 많은 사람들을 패널로 뽑아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공동 토의를 진행하는 방식을 패널 토의라고 합니다. 이 패널 토의 같은 경우는 텔레비전 방송에도 아주 많이 나오는 것 같죠. 자, 다음으로 이제 핵심 사항 첫째, 토의 주제의 요건. 자, 아까도 얘기했어요. 토의 주제는 뭐야 된다고요? 모호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돼요. 정확한 단어.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니까요. 분명하고 간결하게 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토의 주제는 분명히 질문의 형식으로 표현합니다. 주제는 질문의 형식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질문에 예, 아니요, 왜 다른 답도 가능하게끔 표현한다. 라고 해서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는 주제여야 한다라는 말과 같은 거죠. 또 한쪽 의견으로 치우치거나 편향되어서는 안 되는 주제를 토의 주제로 삼아야 합니다. 다음에 볼 것은 토의에서 자료를 조사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아까 얘기했는데 여기서 한 문제 나옵니다. 첫째,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찾아야 되겠죠. 그 다음 인터넷 백과사전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서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인지 검토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여야 하고요. 주제에 관한 관점이 정해지면 자신의 입장과 관련된 정보와 상대 의견을 반박할 때 쓸 자료 구분해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자료는 무조건 많으면 좋을까요? 아니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주제와 관련된 자료만 모아야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봐야 할 것은 토의의 표현 방법 아까 했죠. 자, 언어적 표현, 준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이 있는데 언어적 표현은 의미 있는 음성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고요. 준언어적 표현은 언어적 표현과 함께 이루어진 음성적 효과요. 그러니까 말의 속도, 크기, 침묵, 억양 등이 있고 비언어적은 뭐요? 비음성적이죠. 그러니까 동작, 그죠? 음성 위에 동작으로 자세, 손짓, 몸짓, 표정 등을 이루는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토의할 때는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되고 다른 사람 말할 때 끼어들지 말아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 즉 배려를 해야 되고요. 자신의 생각과 달라도 열린 자세를 수용해야 하고요. 최선의 해결 방안을 찾도록 적극적으로 토의에 참여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자, 토의 방식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보고 있어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주고받는 협력적인 말하기. 이걸 뭐라고 해요? 우리는 토의라고 했고요. 4에서 10명의 인원이 들어앉아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그죠?
주어진 주제에 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는 토의 방식을 뭐라고 해요? 원탁 토의라고 했고요. 언어 표현과 함께 이루어지는 음성적 효과. 이것을 뭐예요? 언어적 표현. 이라고 했고요. 사물이나 말 등이 생겨난 근거. 이거를 출처라고 하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알맞는 말의 동그라미 X를 하라고 그랬어요. 토의 준비 과정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면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토의에서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생각나는 의견이 있으면 중간에 끼어들면 안 되고요. 토의에서 사라지는 토의 내용의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끄는 역할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단어의 뜻을 바르게 연결해봐라 라고 했어요. 현황이 뭡니까? 여기는 현재 일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 학생들의 학교 도서관 이용 현황을 파악한다라는 사례를 볼 수 있고, 협력한다, 서로 힘을 합한다, 다른 모둠의 힘력을 부탁한다. 방안, 해결 방안이죠. 문제의 해결 방안, 해결을 나갈 방법이나 계획을 말합니다. 다음, 이 문제는 이제 표준 발음법에 대한 문제네요. 표준 발음법, 발음 명령어는 의문의 변동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식단, 일정한 기간 먹을 음식의 종류와 순서를 기억하는 짠 표현인데, 이 뒤에 가로가 있는 것은 뭐예요? 발음법이라는 얘기예요. 발음. 그러니까 표기와 발음은 일치하는 것도 있고, 달라지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들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쓰고, 표기, 발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죠. 그래서 표기와 발음은 일치하지만, 표기와 발음이, 그죠? 원래 우리 그 언어의 그 표기 방식은 소리대로 적는 거예요. 하지만 소리대로만 적으면 우리가 문자 언어를 쉽게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원형을 가르쳐줘요. 그런 경우 우리가 음운 논리를 이뤄낸다고 하죠. 식단 이렇게 읽어야 하고요. 효과 다 맞아요. 그 다음에 의견 이렇게만 읽어야 돼요. 의견은 맞지 않고요. 그러면 의사 얘도 이렇게 의라고만 읽어야 돼요. 첫 음절에 나오는 의는 의로만 발음해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음절은 이라고도 발음합니다. 예를 들면 민주의라고 할 때 이 의는 네 번째 음절이니까 의라고 발음해도 되고요. 이라고 발음해도 돼요. 오케이?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자음을 첫 소리로 갖는 의는 이라고 발음해요. 예를 들면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 의잖아요. 근데 얘는 희망이라고 하면 안 되고 희망이라고만 발음해야 돼요. 즉, 첫 번째 음절이라도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것은 이로만 발음한다는 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의가 조사일 경우에는 의와 에 두 가지로 발음해요. 예를 들면 사랑의 할 때요. 이 의는 사랑의 교회할 때 이 의는 조사잖아요. 이 조사는 의로도 발음하고요. 에로도 발음합니다. 요게 한번 꼭 알아두시길 바래요. 그 다음은 종류 여기 이응, 니은 얘를 뭐라고 해요? 좋은 방법에 따라서 비음이라고 하는데 비음이고요. 리을은 유음이에요. 비음과 유음이 맞는 반드시 비음이나 이음으로 통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발음하셔야 한답니다. 요런 문제 학습 활동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꼭 한 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까지 1시간 동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주 친절하게 답까지 다 달아주고 하나하나 다 해설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빨리 듣고 싶다 그러면 좀 속도를 빨리 해서 들으면서 필기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 단원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또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문제 풀어보면서 익히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